자, 일단은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판사가 마무리되면 수업이 끝날 거예요. 네. 자, 4시간 동안 이제 칠판을 꽉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부터 교재는 그대로 두시고 저를 보시면 되죠. 이 청년을 보세요.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중간에 교재를 만지면은 그분에게 제가 뛰어갈 거예요. 책상을 뛰어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고 딱 대답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그 동네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해주고 부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좀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제가 길게 하고 이러면 간단히 대답하니까. 좋아요. 다음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구도심과 부도심권에 있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그동안에 이제 신도시로 상권 등이 많이 중심이 이동해 버리니까 도시 상업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도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입니까?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까?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재개발이죠. 재개발. 정비기반시 양호해요. 기반시 양호한 지역인데 그 동네에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라면 무슨 사업이 되죠?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죠. 네,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물어볼게요.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당연히 즉 재개발 사업의 동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럼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하나여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너무 괜찮았고요. 자, 정비사업 절차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이고요. 앞으로 서울시 내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지정하게 되죠?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지정한다 그랬죠? 정비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정비 예정구역 한 266곳 내외 정도, 뭐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이것도 네. 대략 그 정도 돼요. 266곳 내외에서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가정을 하고, 자 여기다가 신정동 재개발 사업의 첫 걸음은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사업의 첫걸음이에요. 하면서 그 266곳 내외의 예정구역별로 뭘 정한다 그랬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 2019년 9월에 신정동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어. 그러면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양천구청장이 신정동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해요.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천구 신정동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흐름을 잡아드린다고 했고요. 여기까지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비사업 시행자는 100%입니다. 출제 가능성 100%.
많게는 2문항 정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는 안 나온 적이 없고 6문제 중에서 2문항 정도가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나올 정도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일단은 여기를 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비사업은 몇 개가 있죠? 3가지 정비사업을 불러주십시오.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제일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무슨 사업이 있죠?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자, 정비사업 시행자를 하기 전에 이 3가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을 먼저 할 거예요. 사업 시행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입니다. 3, 4, 5 오십시오. 345페이지 보면은 제4절 해서 345페이지예요. 3, 4, 5 보셨습니까? 자, 345페이지에서 정비사업 시행 방법 발표하시고 네, 1번 주거환경개선 사업 미출 것이고 출것이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방법과 이를 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이 박스에 몇 개 들어있죠? 4개. 그 4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라고 하셨고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교재에 집중합니다. 밑줄 끄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1번.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밑줄만 잘 끄면 돼요. 알겠죠? 끄십시오 할 때 줄 끄면 되죠. 이해하지 말고. 자, 읽어드릴게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지금부터 밑줄 껐습니다. 끝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게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동그라미 합니다.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량 동그라미 이럴 땐 그렇게 봅시다. 스스로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음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은 줄도 끊지 말고 이해도 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눈으로 따라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동그라미 손 떼고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수용 방식 적으십시오. 수용 방식 적고 가로 닫고 3번도 이해하지 마십시오. 정비사업 시행자가 밑줄 그십시오. 환지로 공급 줄 거죠. 환지로 공급 줄 것이고 환지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뒤에 적으십시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뒤에다가 가로 열고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적으면 되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자, 지금부터 끝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 하시고 끝까지 미줄 것이십시오.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4가지. 이 4가지 방법을 외우는 방법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 위에 적으십시오. 1번 주거환경개선 사업 제목대에 적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거환경개선 사업 제목대에 적어주세요. 자, 4가지 방법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옵니다. 스스로 관 그렇게 적으십시오. 스스로 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업방법이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4가지를 어떻게 오죠? 스스로 관 그렇게 오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네, 주택을 개량하게 하거나 개량 정비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은 뭐죠? 관리 총객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여러분 달동네에도 주택 소유자가 있죠. 아까 단독주택, 다세주택 밀집지역도 달동네는 아니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될 수 있죠. 보전할 때는 보전 방식으로 할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라는 그럼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주로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잖아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 무엇인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지난주에 다 배웠죠. 그냥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 청구계획에서 무엇을 공부합니까?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부대, 복리시설 약칭해서 그냥 주택 등이라고 할게요. 주택 등을 건설 공헌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관리 청구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다는 거예요. 관리 청구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관리 처분계획이 무엇인지 아셔야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설명 좀 하려고. 그래서 자, 그 페이지 저 위에 두 줄 적으면 됩니다. 그 페이지 저 위쪽 교재에 두 줄 적어주세요. 두 줄. 빨리 적으셔야 돼요. 자, 필기 빨리 하세요. 환지 방식. 우리는 지난주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하셨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 그 목적은 삽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했죠.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는 종전 토지잖아. 그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사업이 끝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시청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하고 학교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그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렇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을 정하는 계획은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비 사업입니다. 적어주십시오.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비 사업의 목적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왜 하죠? 그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축으로 법적으로 판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되니까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거든. 또 주택으로서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기존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어서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이잖아요. 헌집 가오 새 집 줄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정비 사업이 끝나고 조합원에게 새로 조성된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사업의 목적은 환지 처분에 있고 정비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야. 그때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는 몇 번지 몇 평을 환지로 주고 분양 처분해 주고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 처분할 것인지 그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란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분양 처분 계획이에요. 분양 처분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이 직접 관리하여서 분양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래서 이름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했대. 그냥 분양 처분 계획이라고 했으면 쉬울 걸. 법은 항상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봐주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동네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에게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 계획이잖아.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 법상 가능하죠? 4가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 주는 방법을 할 수도 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재개발 사업입니다. 교재 보십시오. 345페이지 중간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다음 밑줄 것이십시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까지 줄 것이죠. 동그라미 1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 1번. 그 뒤에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 줄 것이고 2번 그렇게 하시면 되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2가지. 제목 재개발 사업 뒤에 적으십시오. 재개발 사업의 사업 방법 2가지 이렇게 되죠.